자, 9월의 마지막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뭐 월말 경마답게 출전 주수도 상당히 많고, 최근에는 이게 편성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는데, 금주 경마는 뭐 거의 풀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경마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경마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데, 목요일 경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일, 3일, 4일, 목, 금, 토 3일 동안 이제 경마가 실시가 된다. 이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추석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도 역시 출전 등록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원래 그 명절 연휴 이 휴장기를 앞두고는 항상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마방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다시 말하면 좀 숨겨져 있던 능력마들, 이런 마필들의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 토요일 서울경마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깜깜이 경마죠. 7번마 맥스맨 이 마필만 경주 경험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 나머지 11마필이 모두 다 지금 데뷔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필이 어떤 전개를 탈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깜깜이 경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내 돈을 들여서 베팅을 한다? 이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 나온 마필들이 내년에 과천에서 계속해서 이제 뛰게 될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잘 관찰해 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이 좋았던 마필이죠. 1번마 베스트 A1, 2번마 캐렌시아, 3번마 음파 부스터, 4번마 안양드림. 여기에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이 7번마 맥스맨 정도, 저는 이 5마필 중에서 좀 압축을 할 생각이고, 어차피 경주거리가 1000m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딱 됨과 동시에 뭐 거의 경주는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번마 베스트 A1은 뭐 주행심사 모습은 좀 평범했고, 이제 셰클포드의 자만데 어느 정도 순발력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게이트가 유리하다라는 거 하고, 비교적 조교가 좀 양호했습니다. 병합 조교도 해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이고, 이번 마 케렌시아는 뭐 임다빈 기수가 살아나느냐 마느냐인데,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솔직히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조교 모습 자체가 되게 활기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이 주행심사에서 보시면은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고, 상위군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주행심사, 아까 주행심사는 그냥 주행심사다 정도로 치렀고, 어쨌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이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갖고 있다. 여기에 순발력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어떤 마필이 순발력을 보일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외곽에 있는 10번 이 갑쟁이 정도가 초반에 좀 순발력을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좀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음파 부스터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일단 요 주행심사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뭐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뒤가 다 되는 지금 그런 좀 장점이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이 마필은 향후에도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신우 마방, 그러니까 14조, 과거 이제 이신영 조교사죠. 이신우 마방이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도깨비 마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마방이 좀 안정세를 좀 이루고 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출주력이 짧은 마필들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마방이기는 한데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방입니다. 근데 이 음파 부스터라는 마필 어쨌든 앞뒤가 다 되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필이고요. 주행 미션상 아니 조교 모습을 보면 축폭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강하게 노려볼 것으로 보이고 4번마 안양드림은 체구 자체가 당당한 마필이죠. 520kg대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상당히 좀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좀 단단한 느낌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이게 뭐 하이군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양드림이라는 마필이 과연 앞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날렵해 보이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뚝심으로 뛸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데뷔전에서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정상적인 스타트만 된다고 하면 막판 뒷심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게이트 마필이 좋아 보이고요. 7번만 맥스맨은 보통 이런 경주가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한두 마필이 출전을 하고 그 마필 중에 하나는 거의 입상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글쎄요, 이 맥스맨은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그렇게 뭐 특징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외곽에 있었다라는 외곽에서 좀 불리함을 좀 안고 경주를 했다라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경험만 살려서 가기에는 이 안게이트 쪽에 있는 마필들의 마필 상태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7번만 맥스맨은 일단 뭐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밋밋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안게이트에 있는 데뷔전 치르는 마필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음파 부스터, 2번마 캐렌시아, 그리고 1번마 베스트 A1,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안양드림,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4번마 안양드림 이 마필이 조금 선전해 주기를, 그래서 빨리 형군을 벗어나기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죠. 10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도,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도 몇 도 보이는 그런 경주고, 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 대부분이죠. 1번마 왓소이다를 빼고는 다 데뷔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뭐 능력이 어떨 것이다가 아직 보여지지 않은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뭐 인기마선에서 뭐 결정될 가망이 좀 높겠죠. 이번 경주는 일단 뭐 제가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왓소이다, 3번마 파사스퍼트, 4번마 그대만 있다면, 6번마 루프터, 8번마 서클레이, 이렇게 한 5마필 정도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인기말 겁니다. 자 일단 뭐 신마들이긴 하지만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역시 1000m 단거리입니다.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왓소이다, 그리고 주행심사에서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었던 4번마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8번마 서클레이,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이세마필 정도가 앞선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3번마 파사스퍼트와 6번마 루프탑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여갈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뭐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혹시 당일 현장에서 마필이 좀 좋아 보인다면 제가 좋아하는 뭐 조제로 기수가 기승 한뭐 7번마 유나유나 정도를 한번 좀 살펴는 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기마선에서 그냥 끝나는 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위험하게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 1번마 왓소이다. 일단 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 1번 게이트에 경주거리
경주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뭐 유리한 상황이긴 하고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선행을 나간다면 10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7월 13일 날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비록 뭐 게이트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졸전을 펼쳤죠. 스타트도 제대로 안 됐고 막판에 걸음도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이고는 있는데, 여차에서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 라고 했을 때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조교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군 마필과 경합을 하는데도, 병합 조교를 하는데 뭐 앞서지를 못하고 오히려 좀 미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까지 받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마필이고, 일단 뭐 이번 경기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루프톱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고, 이제 스타트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 짧은 거리, 단거리에서. 물론 장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이 6번마 루프톱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군을 벗어나야 되니까 단거리 내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과 거리를 좀 벌리면서, 그러니까 거리를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마필이긴 합니다. 어쨌든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뒷심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경주 대회에서 발전스까지 해가면서 상위군과 병합을 하는데도 거의 뭐 대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번마 루프탑의 발전 기대치를 좀 보고 있고요. 4번마 그대만 있다면은 어쨌든 데뷔전에서 보여준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고, 그렇다고 뒷심이 없냐 하면 주행입산 모습에서는 뒷심도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에 돈을 주고 사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물론 무조건 비싸게 주고 사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고 있는 기본 능력은 있을 것이다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쨌든 1000m 단거리에서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8번마 서클레이는 직전에 이 그대만 있다면과 주행주사를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그래서 좀 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시 한번 또 붙는다. 그러면 당연히 서클레이가 좀 밀릴 수밖에는 없는데,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만약에 기습적인 선행을 나온다. 그래서 초반에 4번마 그대만 있다면 보다 앞에 설 수 있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선전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위험한 인기마 한 마필을 좀 제외하고 배팅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이 마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마필들이 어쨌든 4번마 그다면 있다면 8번마 서클레이, 1번마 왓소이다가 다 앞선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3번마 파사스포트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조금은 인기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탄력도 좀 있어 보이고요.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닐까. 물론 초반 스타트, 그러니까 단거리에서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뭐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마필이 좀 체형도 적당하고, 어떤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인기마 선정 구도에서 배당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 3번마 파사 스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파사 스포트, 6번마 루프탑, 4번마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서클레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별정 A형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만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보여준 모습이 있는 마필, 이 5번마 문학대세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어쨌든 이렇게 딱 시작이 되고 나면 이제 5번마 문학대세, 그리고 7번마 민키핑키,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은빛유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4번마 라운더 플로마, 이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이 주행심사 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과연, 순발력 있는 마필들과의 싸움에서 과연 경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동화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산마 6등급 단거리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이 앞선에 나가는 마필전에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7번만 민키핑키는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순발력은 제일 좋은 마필인 건 사실인데, 작년 9월 달에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스타트 13초 사이 끊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걸어오는 걸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기가 뭐 상당히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휴양 복귀전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작년의 모습이라면 여기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을 갈 수는 있지만, 과연 뒷심이 이제 검증이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개는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일단은 장기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문학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라운더 플로마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주행심사모도 상당히 좋았고, 제가 악경주에서 좀 추천을 한 이 5번마 루프톱과 같이 뛰었던 경주고, 주행심사긴 하지만 스틸 플레이가 지난주에 3착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은빛 유호, 최범현 기수, 그때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주 추천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추천만 했다면 상당히 짭짤하게 수입을 챙겨가는 그런 기수입니다. 이번 경주 21번마 은빛 유혹도 한센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죠. 직전 경주에서도 3번 게이트, 유리한 게이트 속에서 선행을 나가고 앞선을 장악했지만 마지막엔 뭐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외곽에 있다. 이 점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발빠른 마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5번만 문학대세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지만 그렇다고 막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번만 민키핑키 정도가 순발력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긴 한데, 너무 장기 휴양이죠. 그런 면에서는 외곽의 불리함은 있지만 좀 휘감고 나올 수 있는 전개가 된다면 11번마 은빛 유혹도 결코 무시는 못한다. 다만 1200m 경주 거리에서 과연 뒷심을 버텨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장단점은 다 안고 있습니다. 4번마 라운더 플로미는 일단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 것이냐가 궁금하고, 5번마 문학대세는 어쨌든 이번 경주 뭐 최고 인기명가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 심리적 압박을 좀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개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뭐 따라가는 전개 내지는 선행까지 다 되는 전개 이점 있는 마필이고, 뭐 7번만 민키핑키는 일단은 뒤로 돌려야 되는 마필이죠. 뭐 장기 휴양이기 때문에. 11번만 은빛 유혹은 순발력은 제일 좋은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기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8번마 파라디소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머스킨맨의 자마기 때문에 혈통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뭐 거의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스타트도 밋밋했고, 크게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좀 활기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박태종 기수,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경주에 출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올 때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기수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마필의 조교 상태가, 그러니까 조교가 막 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막판 걸음이 좀 무뎌진다면, 그러면 이 8번 마 파라디소가 외곽에서 날라오는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선이 이렇게 다 나갔을 때 외곽에서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8번 마 파라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8번 마 파라디소, 5번 마 문학대세, 4번 마 라운더 플루미, 그리고 옥병마로 11번 마 은빛 유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7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국산마 6등급 최하위군의 1700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뭐 부진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엉뚱하게 1번마 남산미녀가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마필의 발전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 1700이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이 마필은 뭐 전형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도 있고, 제가 요때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띄워줄 거다라고 했는데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죠.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전개를 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다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1700m 1번 게이트에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1번만 남산미녀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호기를 만났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개도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편성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산미녀에 대한 발전 가능성, 거기에 지금 전개 유리, 게이트 이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만 남산미녀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우승으로 승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는요, 1번마 남산미녀, 3번마 알파피메일, 9번마 네게로 와줘. 아마 이 세 마필이 초반에 이제 경합을 벌이면서 우승 다툼을 벌일 그럴 경주고, 경주거리 특성상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데, 3번마 알파피메일 좀 뭐 엉뚱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6월달에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 느닷없이 나간 말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봐왔던 대상경주 중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형편없는 마필이 나왔던 그런 건데, 그것도 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이 알파 피메이라는 마필은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이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어쨌든 앞선 장악을 하고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막판 걸음이 좀 무뎌지기는 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알파 피메일이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행 경합 속에서 힘 한 배를 하고 간다면 버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9번만 4개로 와줘는 최근에 걸음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고 3착으로 버틴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 외곽에 밀려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9번의 불리함은 있지만 정정희 기수가 조금은 무리하게
초반에 좀 선행 경합에 나선다면 전개 자체는 좋게 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결국은 부진마 경주에서 1700에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존재를 한다면 그 마필들이 선전하고 버틸 가망이 높은 건데 1번마 남산미녀에 대한 믿음을 제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알파 피메일이나 9번마 네게로와조의 전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번마도 어쨌든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막판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있죠. 그럴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아메노 정도가 전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아예 뒷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고 차라리 저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2번마 강철 파워 또다시 박태종 기수인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19번을 나와서 아직도 6등급에 있다면 뭐 능력이 더 있고 더 지켜볼 걸음이 있고 뭐 이런 마필은 분명히 아니지만 현 편성 정도라면 충분히 막판에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강철 파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믿는 거는 박태종 기수 끝까지 열심히 기승한다라는 거죠. 부진마 경주에서는 열심히 타는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남산미녀, 9번마 네게로와조, 2번마 강철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알파피메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인데, 자, 일단 뭐 스타트가 딱 됐을 때 뭐 앞선에 어떤 마필들이 가겠죠. 그럴 때 이 선위권에서 뭉쳐 있을 수 있는 마필들이 뭐 2번마 학산 프린스나 3번마 최강 스피드, 뭐 5번마 글로벌 함성, 6번마 샤인볼트, 7번마 J1 파워, 뭐 이런 마필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이 질주 습성이 좀 겹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마필들인데,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를 주도할 뭐 선행마가 마땅치가 않고 초반 경주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선위권 뭉쳐서 뛰는 마필들이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하면서 넘어갈 가망이 상당히 높은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필들의 앞에 서서 전체로 경주를 이끌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1번마 주링스카이, 8번마 에클레어, 11번마 해원용마 등이 앞선에 버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이 과연 이 선위권의 이 무서운 압박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1번마 주링스카이는 일단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죠. 계속해서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조금 불리한 전개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안 게이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주 만에 출전에 압박을 과연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8번마 에클레어는 보여준 모습으로 순발력으로는 뭐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김하연 기수가 너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침체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게이트에서 에클레어를 가지고 어쨌든 죽으나 사나 선행을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1번마 주링 스카이와의 경합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마 해원용마는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제로 기수 입장에서는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앞선을 나오게 될 겁니다. 해원육마가 최근에 앞선을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뒷심 부족을 보이거나 전개에 있어서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터운 선입권에서 근성을 보이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학산 프린스, 전형적으로 만약에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의 흐름은 역시 빠르지 않고, 2번 게이트에 있죠. 게이트에 이점은 않고, 그러면 최단거리,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입권의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게 2번마 학산 프린스의 장점이고요. 3번마 최강 스피드는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이제 연속 기승을 하면서 점점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직전 경주엔 좀 아쉬웠죠. 스타트가 너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치고는 올라왔지만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이 최강 스피드가 최근에 약간 그 스타트에 조금 문제를 느끼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막판 탄력은 막강한 마필이고요. 5번마 글로벌 함성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함성이라는 마필은요, 딱 봤을 때 뭐 강하다, 뭐 능력마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6번마 샤인볼트는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주수점 자체가 제가 추천하는 마필들과 좀 겹쳐 있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7번마 J1 파워는 마체가 좀 작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이런 마필을 기승을 할 때 승부가 있다면 외곽으로 가버립니다. 외곽으로 가서 거리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진로 막힘 없이 뚫고 나오는 그런 경우를 김정준 기수가 많이 보이는 기수인데, 이 7번마 제이원 파워도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안쪽에서 막 힘을 내고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제풀에 꺾일 수밖에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 외곽을 타고 나올 수 있다면 전개로 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제이원 파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경주를 이끌겠지만 가하게 끌지를 못하다 보니까 3, 4코너 이후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는 마필들이 승부가 될 가망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글로벌 함성, 2번마 학산 프린스, 3번마 최강 스피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J1 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400m 능력마가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거리고요. 이번 경주는 뭐 어느 정도 좀 저배당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 저배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2번마 크리스톨 스톤, 이제 이전을 띈 마필이죠. 문세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역시 순발력을 보이면서 거기에 막판 뒷시까지 보이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죠. 8월 30일 경주 1400m 국산마 5군 승군전에 나가서 뭐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유죠. 그리고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데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뭐 최상위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점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만 형군이나 그 다음 뭐 국산마 3군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상대도 좀 강해질 것이고 선행 일변도로만 가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마필은 꼭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주까지는 저는 어찌됐든 선행을 가리라고 봅니다. 마땅한 선행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선행이 유력해 보이고 결국 이 마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 선행을 가는데 과연 폭주를 할 것이냐 힘한배를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지. 일단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번 막 크리솔스톤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마필이 뭐 다 좀 능력들이 좀 비슷한데 제가 이번 경주를 왜 그냥 저배당 단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11번마 송당 황태자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분명히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막강한 뒷심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마필을 좀 소홀히 대하자니 느닷없이 날라오는 마필이고 막 그렇기는 한데 제가 오늘 박태종 기술을 너무 많이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조교가 너무 좋습니다.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송당 황태자가 출전할 때마다 거의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복병권에서 꼭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솔직히 인기마가 되면서 배당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마필은 비인기마와 어울려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만 하면 복병을 건져낼 수 있는 마필이 21번마 송당 황태자인데 지금 9번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서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저는 글쎄요 크리솔스톤과도 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1400m이기 때문에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2번 크리솔스톤과 11번마 송당황태자 이 조합에 거의 뭐 저배당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로 보이는 마필은 뭐 1번마 가야스타나 17번마 썬더마블 정도죠. 근데 물론 뭐 이 마필도 다 인기마들인데 이걸 왜 보냐 하면 크리솔스톤이 선행을 가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을 제외하고 순발력으로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정도입니다. 1번마 가야스타와 7번마 썬더마블. 근데 이 마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좀 입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선행 경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크리솔스톤을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 갖고 나머지 마필들이 순발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내가 붙어서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1400을 버티지는 못한다. 1200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가 스타트가 딱 되고 2번마 크리솔스톤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1번마 가야스톤이나 7번마 썬더마블이 늘어지는 전개로 앞선을 가게 되면 이 두 마필이 버틸 가망은 있죠. 근데 이 두 마필이 서로 막 싸우면서 이것까지 넘어보려고 어깨 짚어가는,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크리솔스톤을 가지고 분명히 힘한배를 할 거기 때문에 막 넘어가 봐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이 두 마필은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랬을 때 원래 11번마 송당 황태자가 약간 어부지리성으로 넘어가면서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가 원래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송당 황태자의 모습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자력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앞선이 무너졌을 때 넘어온다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 2번 11번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에 뭐 3복 정도로 1번이나 7번을 노리는데 그것도 배당은 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있다면 단방 승부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솔직히 베팅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다만 11번만 성당 황태자는 마체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물론 현장에서 실전에선 이 걸음이 안 나온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게 경마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마는 절대 베팅 못합니다. 내가 이마필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마필에 베팅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베팅은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좀 엉뚱하게 보겠습니다. 입삭 가늠마로 2번마 크리소스톤, 11번마 송도항태자 이 두 마필이고요. 여기에 붙인다면 1번마 가야스타나 7번마 썬더마블 정도. 차라리 본다면 썬더마블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능력 업 비슷한 혼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입상 후보마도 많고요, 뚜렷한 능력마도 없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서로 해볼 만한 상대를 지금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뭐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마 어퍼핸드라든가 3번마 스터닝 레이디, 5번마 토어 마켓, 8번마 컴플리트 파티, 여기에 7번마 원평타운까지도 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인데, 자, 2번마 어퍼핸드는 앞선을 가면 분명히 더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고, 조교시 모습을 보면 고개도 좀 높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는 좀 불안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3번마 스터닝 레이드는 이제 5세가 된 마필입니다.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과거에 좋았던 그 순발력도 조금은 무뎌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번 경주 게이트 2점에 편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앞선을 좀 노려볼 그런 마필이고, 5번마 토호 마켓이 마필의 상태만 놓고 보면, 그리고 마필의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 놓고 보면 능력상으로는 조금 앞서 있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수수께끼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질 않다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만 원평타운은 과거에는 순발력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편성이 약하다면 언제든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역시 또 소수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8번마 컴플리트 파티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꾸준히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강하게 선행을 만약에 나가면 이 컴플리트 파티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경합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현별 기수가 좀 마음만 먹고 빠르게 좀 앞선을 장악하고 나선다면 저는 재미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2주 만에 추천하고 있죠. 이신우 마방의 마필들이 이제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 마필은 마필 상태도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8번마 컴플리트 파티가 앞선의 마필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요 네 마필은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어 마켓이 좀 편안한 선행이 만약에 돼버리면 버틸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역시 1번마 그레이스 루트, 4번마 미스 콘코드, 6번마 손에 손잡고, 10번마 찬이고,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1번마 그레이스 루트는 보여준 모습의 능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근데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국산마 4군 승군전 7월 13일 승군전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천궁스톰 상당히 경주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그리고 1700m에서도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인데, 그 다음번 경주 8월 16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스타트도 안 됐고 뭐 뒤에는 완전히 걸어와 버렸죠.
무슨 마필이 좀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능력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심사를 거쳤는데 주행심사 모습은 또 말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16일, 9월 18일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만에 과연 이런 변화가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마필이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냐 아니냐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8월 16일 경주를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 이 편성에서는 뭐 제일 세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고, 4번만 미스 콩코드는 뭐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특히 뭐 이상규 기수 이제 신입 기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타야죠. 아무래도 선배니까 열심히 타야 되고, 마필 상대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1400m 경주거리, 이 미스 콩코드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다 되는 밸런스가 좀 좋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좀 밋밋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있는 거고, 6번마 손에 손 잡고는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는데 이제 전성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4세 안말이니까.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 속에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고, 승군전이다 보니까 감량 2점이 있기 때문에 1400m 경주거리 막판 탄력적인 모습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손에 손 잡고입니다. 문제는 10번마 찬이고입니다. 이 마필을 조금이라도 강하게 보신다면 무조건 충마입니다. 근데 기복이 상당히 좀 심한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죠. 초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입군 끝자리 쪽만 차지하고 있어도 3, 4코너 돌면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찬이고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스타트가 안 되면서 너무 거리를 벌리게 되면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베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10번마 찬이고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흐름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할 모습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그레이스 루트, 8번마 컴플리트 파티, 6번마 손에 손잡고,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미스 콩코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합 4군 경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단거리도 그렇고 장거리도 그렇고, 이제 혼합 4군에 출전하는 이제 승군전에 나서는 이제 국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전에서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고, 혼합 4군에 있는 외산마들은 이게 어떤 스타일로 뛰는지가 참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왜 능력만은 바로바로 승군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상승세만 놓고 보면 국산 마필들이 더 좋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또 결론은 그렇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경주들이 많은데, 자, 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장거리 1800m인데 이번 경주에는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경주를 주도할 것이냐, 이게 딱 눈에 띄지를 않는 그런 경주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느닷없이 엉뚱한 마필이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마필이 있을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번 경주는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막판 탄력 근성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 직선 주로에서 어느 마필이 좀 더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될 텐데, 일단 이번 경주에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마필로 역시 뭐 3번마 살바도르입니다.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신의 마필입니다. 신의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이 마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상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멋있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추임마에 상당히 많이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이번 경주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승분전이긴 하지만 혼합사군의 지금 강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살바도르가 뭐 입상의 한 자리 좀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죠. 승분전이지만.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 경주가 편성이 너무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으니까 능력마다 이렇게 보기는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마이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신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마필을 빼고는 특별히 논할 마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바도르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마필을 놓고 가는 순간에는 그냥 저배당 공략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 저 말 다 들어올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배팅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막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압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말도 안 될 것 같고 저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좀 상승세의 가능성 그리고 장래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3번마 살바도르 쉽게 빼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인기가 몰렸을 경우에 과시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1번마 블랙 사탕이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경주거리가 1800m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게 크게 단점이 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지도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상승세 뭐 계속해서 삼착을 하고 있는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좀 내주고 있고, 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3번 살바도르와 11번마 블랙 사탕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저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그 이외의 마필들이 대부분 다 기복마입니다. 뭐 앞선을 갈 수 있는 스터닝 플래터는 조교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이번 경주 유력한 선행 후보만은 10번마 스팅제트인데 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너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는 있겠지만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 그나마 2번마 마이티닝 이 마필도 역시 막판 근성이 좋은 마필이죠. 초반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발빠른 마필이 없다면 선입권 정도에 붙여만 가도 저는 막판 근성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역시 6번마 럭키붐 이 마필은 뭐 전형적인 기복마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면 막판 근성으로 치고 올라오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믿고 베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특별히 믿고 베팅할 경주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경마가 딱 시작이 되고 결과는 나옵니다. 순위는 정해지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펼쳐질 것이냐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이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근성 마필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자, 2번마 마이티닉, 3번마 살바도르, 6번마 럭키붐, 11번마 블랙사탕. 자, 이 중에서 저는 이 11번마 블랙사탕이 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제가 평소에 이 마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만 놓고 그냥 내 마필을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4번마 강나루 10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2번의 3착. 대상 경주에서 이제 착순권에 못 들었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나 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정도 편성이라면 강나루의 입상 가능성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반 자리 잡기 싸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저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 마 킹다이어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솔직히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킹다이아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달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우마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편성표 딱 받았을 때 이 8번마 우마포이에 대한 노림수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승고난 이후에 뭐 잦은 병치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출주 주기 자체도 상당히 좀 들쭉날쭉하고, 근데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마필은 현장 상태를 봐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마포이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의 상태를 감안을 한다면 조교 모습까지 별로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쉽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내리고는 있는데 현장 상황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수가 마이야 기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자, 11번마 천장사,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결국은 막판 탄력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탄력, 근성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좀 출주 주기가 좀 빠르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편성은 좀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슈어윈, 제가 이 마필을 갖고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좀 근성도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마체가 좀 작죠.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형군의 좀 정체기를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결국 킹다이아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바로 그 뒤에 선입군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이 10번마 슈어윈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상규 기수가 무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죠. 킹다이아를 넘어서기 위해서 초반에 힘 한 배 없이 겁없이 달려들면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꾹 참고 바로 뒤에 쫓아가는 전개 속에서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쓴다면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마필들은 솔직히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7번마 퍼지킹 정도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최근의 컨디션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축마인 4번마 강나루를 중심으로 과연 앞선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막판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강나루, 5번마 킹다이아, 11번마 천장사, 그리고 목병마로 10번마 슈어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만약에 우마포이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10번보다는 우마포이를 좀 더 강하게 볼 거고요. 역시 현장 상태도 조교와 비슷하더라, 그러면 예상대로 배팅 전략을 세우고 갈 예정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엘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 경주를 볼 때 저는 항상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자, 이마필이 최상위군인 1등급까지 가기에 손색이 없는 마필이냐, 아니면 여기까지라도 올라온 게 정말 다행이다, 이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이라면 당연히 좋은 승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전개와 관계없이 어차피 1600에 뭐 앞선을 가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앞선을 가려고 노력할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앞선에서 막 싸우다 보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힘한 배 속에서 이제 의외의 결과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우열이 드러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문학보이, 2번마 마이티짱, 4번마 페퍼엑스, 5번마 썬더드림, 그리고 7번마 슈프림 삭스, 이렇게 5마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4번마 페퍼엑스, 이 마필은 저는 뭐 극끝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군에 가 있는 원평스톤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봤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가졌었는데, 중간에 좀 그 승분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컨디션 저하를 좀 보이면서 이게 한계인가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게 4월 20일 경주하고 5월 25일 경주였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 페퍼엑스가 여유있게 왔어야 됩니다. 근데 막판에 뭔가 조금 아쉽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두 경주에서 어쨌든 강자죠. 강나루를 물리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2등급 승군전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문세윤 기수가 기승하고 부담 중량이 어쨌든 4.5까지 올라갔다. 이 점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선행을 가면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그 점이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번마 페퍼엑스는 최상위권까지 간다라고 봤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등급 경주긴 하지만 이 페퍼엑스가 좀 강력하게 도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은 7번마 슈프림 삭스죠. 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2등급 이제 승군전에서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을 했는데 그때 싸웠던 마필들이 지구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림 삭스 자체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잘 뛰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아직은 3세 어린 마필입니다.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뛸 마필이고, 충분히 1등급에 가서도 뭐 대상경주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7번마 슈프림 삭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자, 1번마 문학보이가 지금 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2등급에 드디어 입성을 했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 물론 혼합 3등급 경주에 뭐 레이팅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출전을 하긴 했지만 2등과 착차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팅 점수가 확 높아지는 바람에 이번 경주 지금 최고 레이팅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혼합 상군의 최고 레이팅 65에서 부여받았던 58의 부담 중량을 그대로 부여받고 있죠. 그냥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의 이점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근데 직전에도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충분히 입상을 했던, 여유있게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는 못합니다. 그리고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마 마이티짱은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지금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글쎄요, 강자와의 경험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5번마 썬더드림은 이 마필도 저는 페퍼엑스와 마찬가지로 1등급은 충분히 간다라고 했던 마필인데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1등급을 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현군에서, 그러니까 2등급에서 그냥 머무르기에는 갖고 있는 능력이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최근에 들어서 스타트가 조금은 무뎌진 느낌입니다. 원래 이 마필은 스타트도 좋고 막판 근성도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스타트가 안 되면서 막판에 탄력은 보이지만 아무래도 상위군이기 때문에 그 벌어진 거리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 지금 장추열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마체형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썬더드림이 아마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조금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입상을 한다면 저는 배당의 메리트를 좀 안고 있는 마필은 역시 5번마 썬더드림.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배당의 메리트.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뭐 고배당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배당의 메리트는 입상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좀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런 마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마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필은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는 마필을 가지고 그냥 배당만 보고 추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썬더드림이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막 치고받는 난타전이 된다면, 그래서 힘한배에 실패를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5번마 썬더드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페퍼엑스, 7번마 슈프림삭스, 1번마 문학보이,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썬더드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